마을아 안녕에 오신 화성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사는 마을의 자원과 마을의 필요에 맞게 조사하는 쉬운 방법, 마을 자원조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을 자원은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유무형의 자원이라고 하니 조금 어려운데요. 마을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마을 자원은 크게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 자연적 자원, 역사적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은 마을 안에서 주거와 생활을 영위하는 예술가, 다문화 거주민,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고향을 떠난 출향민을 포함한 인적 자원과 지역 상인회, 농민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주민 조직 등 공동체 자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제적 자원은 지역 특산물, 폐교 등의 유휴시설, 직거래 장터 같은 경제 자원과 마을의 학습, 주민 참여 프로그램, 마을 축제 등의 활동 자원을 말합니다. 자연적 자원은 산책로, 마을숲, 시민공원, 동식물, 마을의 개천과 지하수 등 자연자원과 습지, 생태원 등의 자연보호지역과 생물 서식지 같은 생태자원들이고요. 역사적 자원은 문화재, 한옥, 향교, 역사인물, 마을 상징물 등 역사자원과 박물관, 국악원, 미술관, 미술품, 체험관, 도서관 같은 문화자원을 말합니다.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 유무형의 자원이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풍부한 마을 자원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우리 마을에는 제 생각보다 많은 자원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는 마을에서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쉬면서 재충전도 하는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을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마을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고 우리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와 이웃의 문제가 연결됨을 아는 마을 공동체 활동의 첫걸음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사 후 배고픔을 달랠 음식점, 전입신고 등을 할 동주민센터 아닌가요? 이렇게 적어도 마을 자원 2가지는 알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마을의 정보와 자원이 쌓이면서 마을 주민으로서 나만의 지도가 완성되죠. 이처럼 마을 자원조사는 어렵지 않게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을 활동의 방법이면서 이웃과 연결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활동의 첫걸음인 마을 자원조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을 자원조사의 방법은 책과 자료를 찾아보거나 직접 찾아가 보는 탐방, 주민이 동네를 함께 돌며 지도로 표시해보는 동네 한바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을 정하기에 앞서서 조사의 이유와 목적을 함께 정하고 조사 범위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전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조사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조사할 자원의 목록이 구체화되니까요. 그리고 자원을 조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나누며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할 방법을 촘촘히 다듬어가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 자원조사는 그 자체로 마을 활동의 방법이면서 주민 욕구를 드러내는 과정, 주민들의 합의 과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친숙한 마을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거나 비슷한 욕구를 가진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흥미롭고 반가운 일입니다. 누구나 쉽게 마을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동네 한바퀴를 살펴보면서 마을 자원과 더 가까워져 보세요. 동네 한바퀴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자녀, 친구와 함께 또는 마음 맞는 동네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마을 활동에 참여한다면 처음 만나는 이웃과 얼굴을 익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먼저 돌아볼 코스를 정한 후 지도 앱이나 동네 지도를 이용하여 눈에 띄는 문제나 자원들을 표시합니다. 이때 키가 작은 어린이나 휠체어 장애인의 관점 등 마을 환경의 다양성을 위해 꼼꼼히 바라보면 평소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던 곳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공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각자가 기록한 내용을 하나의 지도에 모두 기록한 후 의견을 나눕니다. 동네 한 바퀴를 통해 동네에 대한 가벼운 인상부터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 정감 가는 풍경과 소소한 장점까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네 한 바퀴를 몇 차례 더 진행하고 중복으로 이야기되는 자원과 문제들을 분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까지 돌아보니 늘 다녔던 길과 마을이 조금은 새롭게 보이나요? 마을 자원조사를 통해 각각 흩어진 지역 자원을 연결하면 더 멋진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평리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의제와 이슈를 분석하고 당시의 사업을 진단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통해 마을 자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평리마을 사람들은 인구 특성, 지역 내 재래시장 역할, 화성시 내에서 지리적 여건, 공공인프라 등 마을의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평리마을은 화성시 중서부의 주요 지역 연결도로와 대규모 신도시에 인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보행 네트워크와 녹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연결성도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리마을은 환경 분석의 내용을 실제적인 마을 자원조사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자원과 문제를 목록화하기로 했습니다. 향나무 평리 주민들은 동네 한 바퀴를 통해 마을 자원을 확인하고 다문화 자원이 많은 거리, 역사 종교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거리, 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 방치된 부지와 폐가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마을 자원과 문제들을 공유하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한 스왓 분석을 통한 지역 재생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주민의 마음을 모은 전략 과제로 다듬어 마을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던 부지는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다듬어서 누구나 쉬어가는 작은 마을 공원으로 바뀌었죠. 마을의 변화는 마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을 알면 마을이 변화됩니다. 쉽고 재밌게 진행하는 마을 자원조사는 마을 활동의 첫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기에도 좋습니다. 방학을 맞아 어린이들과 동네 한 바퀴를 진행한 사례도 있답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산책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돌아보며 마을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 어떠세요? 지금까지 알아본 마을 자원조사 첫걸음, 실습 활동으로 시작해보세요. 우리 집을 기준으로 우리 마을의 지도를 그려봅시다. 내가 아는 장소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적어주세요. 5강 마을 활동의 방법 첫 번째, 마을 자원조사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